자,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자, 302쪽 22번은 지문 통과하고요. 그 해설 보시면 해설에 아까 했던 건데요. 박스 안에 3번만 좀 중요해 가지고 알아주십시오. 3번. 22번의 해설에 3번 있죠? 자, 그 보면 3번 건축주,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하나 더 추가해. 설계자. 이네들 4명을 묶어서 건축강제를 하거든요. 건축강제를 변경했다 동합쳐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말했어요.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신고, 가로 열고 허가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다. 가로 닫고. 자, 22번은 아까 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포인트.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 거기다 줄 것이고, 아까 했죠? 두 가지. 초고층 건축물하고, 그렇죠.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에 10만 정도 이상 거 연면적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과하고요. 24번 사용 승인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약지 194쪽이 있습니다. 1번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자, 건축주가 마지막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첫머리하고 끝은 맞았네요. 언제 신청하냐? 공사 완료 후. 거기다 체크 맞습니다. 그까지.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거기서 또 틀려버렸네요. 이전에 마지막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게 아니라 이후에 그래야 돼요. 이전에 그 말 지워버리고 이후에 완료 후에 그러면 되겠네. 완료 후에 누구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가? 허가권자한테 가는 거지. 공사 감리자 틀렸어요. 공사 감리자 주시고 허가권자에게.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언제 사용 승인 신청하는가? 건축공사 완료 후에.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받으시고요. 2번 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여서 사용 승인 받았다면 여러 가지 법에 따른 것들을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해 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번입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 개신고 별도로 하지 않고 가동이 합법적이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사용 승인 받으면 국토협상 개발하겠다는 중공사 받아본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배수 설치 중공사 받아본다. 등등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았다. 법령이 정한 기간 내 그다 7일이죠. 우리가 사용 승인 신청하면 허가권자에서는 검사를 7일에 해요. 그래서 합격하면 사용 승인 줘야 되거든요. 안 주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건축주는 바로 사용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건축물로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누가 작성해서 준 그 가압류보고서 들고 가느냐? 가압류보고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감리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틀렸어요. 시공자 그 말 줄이고 감리자.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가압류보고서 할 때 바로 이 가압류보고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사가 중간 정도 이뤘다 그러면 중간보고서,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를 만들어요. 이 공사 감리자가 그 가압류 중간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줍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 다 끝나면 시공료한테 공사 완료된 건축물을 인도를 받아서 넘겨받아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 낼 때 첨부해서 이 서 냅니다. 이때 사용승인 신청서 낼 때는 공사 중간 이거 아니고요. 완료도서가 들어가고 완료 보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 지워버리세요. 중간 지워버리고 완료. 뭐가 틀렸다고요? 중간이 아니라 뭐다고요? 완료. 그 다음에 예정조서도 틀렸어요. 예정 두자 지우고 완료.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완료도서가 들어가야 돼요. 완료.
자, 그래서 세 간데 틀렸죠?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누가 작성한 것을 내야 된다고요? 공사감지하죠. 공사감지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하고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정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해야 임시 사용해도 된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 내주냐? NO. 직권으로 그 말 집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증을 받아서 법정의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해라 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고요. 임시 사용 승인은 2년이죠. 1년 틀렸어요. 1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고요? 2년 이내로 하되 대형 건축공사 안방공사는 그 기간이 장기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서 304페이지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1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안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요약집 190쪽에 있는 건데, 자 1번 지문은 좀 잘 봐두셔야 되겠죠. 대지,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대지를 만듭니다. 그때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죠. 그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 그다 줄 거예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가 있습니다.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수부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낮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 쳐버리고 그랬다가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자,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부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그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틀려요. 낮아도 된다 이렇게 알겠죠? 1번 좀 신경 쓰시고요. 2번은 하이한다 체크 의무사항입니다.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한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그런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자 대의를 주사할 때는 바로 성토 등 필요한 조치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죠. 3번 대지에 바로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 처리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수관, 하수구, 저수 등 거를 하야한다. 맞고요. 하야한다가 중요하고요. 4번과 5번을 묶어 쳐가지고 이 대지, 이 송교우리가 있는 대지에 송교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그 대지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성토 절대 등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그때부터 설치 의무가 가해지냐? 1m 이상일 때부터 3m 이상이 아니라 몇 미터 이상이면요? 1m. 그래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다. 여기에 바로 붕괴가 이루어질 그걸 송교우리가 있다 그죠? 송교우리가 있는 이 토지에다가 건축을 위하여 대의를 조성하게 할 때는 이 것이 흙을 쌓아서 경사지게 만들었다면 성토분을 하고요.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만들었다면 절토분을 하죠. 이때 그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성토 절토했던 부분의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m 이상이면 바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인 옹벽을 꼭 설치를 해라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래 송교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성토 절토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옹벽을 꼭 축조를 해야 되는가? 1m 이상이면 알겠죠? 이때 옹벽을 축조하게 될 때에 옹벽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옹벽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옹벽을 축조할 때 2m 넘게 여기까지 2m다. 그랬더니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2m 넘게 축조하려고 한다. 그때 미리 축조 신고해야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몇 미터 넘을 때요?
2m 넘을 때는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옹벽을 이렇게 축조해 놓으면 여름에 빗물이 뒤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흙이 바로 물로 이렇게 범벅이 되겠죠, 속에서. 그러면 수압이 증가해서 이게 바로 옹벽 이쪽으로 무너질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고지 않도록 물을 빼내는 파이프를 설치하죠. 이 파이프를 배수를 위한 시설을 하죠. 이 배수라는 시설은 옹벽의 예벽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나와도 된다. 나와도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주한 시설도 옹벽의 예벽면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조물이 아닌 것들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것이고요. 5번 옹벽의 예벽면에는 옹벽을 지지를 하기 위한 시설, 배수란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두 가지 시설 A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파트가 중요하니까 그 A의 그 외에 앞에 있는 말은 튀어나와도 된다, 시설은 튀어나와도 된다, A의 구조물은 나와서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짝짓기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5번 중요합니다. 5번까지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 거기다 줄 거 봐요.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 위를 올려서 의무 대상 대지 면적, 그렇게 봐.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 의무 대상 면적 이렇게 써봐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 칠 때 적용을 해야 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적용을 하게 됐느냐? 200. 그거 하나 써놔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그 대지에 적용을 해라라고 의무를 하고 있죠. 이걸 적용조치 규정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대지,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외에도 있다? 외에도 있다. 그렇죠? 적용을 하지 않아도는 외해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공부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 설령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대전에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있다. 그것이 199페이지 있다. 요약집에 199페이지.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국토는 크게 도시적 있고 비도시인 관리, 농림, 자연보전적 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용도적이 또 지정되어 이용 관리하고 있죠. 이때 이 대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대지 면적 약 10%에다 적용해라.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싶으면 대전에 적용 조금만 하고 옥상에다 해도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옥상에다 했던 그 적용을 대지하는 면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옥상에다 했던 적용 면적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대지하는 적용비로 산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지안에 해야 할 면적, 적용 면적 대비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대지안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는 면제 대상이 있다. 적용 면제 대상이 있다. 이게 이제 시험 공부로 중요하죠. 적용 면제 대상이 있다. 이거. 일단 이 적용은 왜 우리 건축법에 두어가지고 바로 하도록 원칙적으로 의무를 가고 있느냐? 도시 안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거지구, 상업지구.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강하게 적용하고자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령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것이 녹적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이 있다, 자연보전이 있다. 그러면 적용 의무 면제된다 그랬죠. 하는 건 자유지만 풀밭이니까 대만 열고 나오면 풀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을지라도 겨울에 가지고 마당 관리에 풀 관리 안 하면 풀밭 되어버립니다. 자연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적용 후 면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업지역도 공장에 들어간 땅인데 공장도 콩 많은 것이 들어가는 그런 데이라면 여기도 그냥 적용 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면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끝났죠? 끝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바로 축사 같은 거, 또 부셔버릴 가선주물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축사, 가선출. 그리고 바다를 매립했다, 공유선을 매립해서 대지 만들었다, 간척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뭐 저기 인천 앞바다 밀어가지고 바로 대지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소금물이 땅속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염분이 함유된 대지라고 그랬죠? 염분이 함유된 대지는 바로 나무 적용을 해봐야 나무뿌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삼탑이 적용돼서 물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죽어버리죠. 그래서 염분이 함유된 대지도 면제 이렇게 하면 끝이죠. 면제 대상을 딱 알았어요. 공장 면제. 바로 풀밭인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면제. 축사, 가승절 면제.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면제 알겠죠? 그리고 물류창고의 물리설. 이게 연면적학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창고가 이쪽으로 들어왔어. 주거지로 들어간다, 상업지로 들어온다. 면제될까?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해야 될까? 여기는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할 거 없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럼 일단 2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적용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면제가 되는 땅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땅들을 보겠습니다. 면제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뭐가 포인트입니까? 그래, 녹지겠다. 포인트 잡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녹지적 면제.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예요. 두 번째 공장 면제. 다른 거 다 액세서리 필요 없어요. 3번 이건 상업적 주거지역이 나오면 일단 봐야 돼요. 이건 해야 된다.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3번 상업적 밑에다 주거적도 써봐. 두 가지. 주거적하고 상업적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닥 쳐버려요. 몇 제곱미터 이상이 해야 된다고요? 200. 그래서 3번은 해야 됩니다. 4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축사.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축사 면제. 5번은 자연환경 보전적 면제.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죠. 오른쪽에 그 해설 보시면 적용 설치 의무 외해, 즉 면제 대상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적용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이렇게 해서 예란 말 집어넣고 면제 대상 제목을 해설에 외해를 집어넣고 면제 대상 해놓고 녹지적 줄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 농림 자연 보전 미칠 것이고 그러나 비도시에도 지구 단위 계획은 적용해야 합니다. 그때 써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똥합치고 적용해야 함 그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대지의 염분 함유 면제, 그 다음에 가선충을 면제, 축사 면제, 그 다음에 공장 면제 이렇게 치고요. 6번 중요표 주거적 상업적 그다 줄 짝으시고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주거적 상업적에다 줄 것이고 위로 올려쳐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해야 한다. 6번 박스 안에 6번 보고 계시죠? 6번 중요표. 자, 그 다음에